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경의 부장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방송부장 맡고 있는 도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장 굉장히 큰 걱정거리를 안고 시작을 했는데 다행히 개인들의 저가 매수세로 시장은 반등을 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 시장 계속해서 좀 이슈가 될 만한 종목들을 찾아 나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주 한 주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가면 좋을지 오늘도 부장님들과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회의 중에도 노란톡은 늘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부장님하고 불러주시거나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자랑스러운 우리 부장님들 소개를 드려야겠죠. 각 부서에서 오셨습니다. 이주연, 허반석, 민경철 부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부장님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각양각색의 부장님들과 함께 오늘도 회의를 진행해 볼 텐데 저는 방송부고 우리 허반석 부장님은 산업부 그리고 이 부장님은 테마부 그리고 상한가 부서의 민경철 부장님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이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좀 시장에 대한 걱정거리가 컸는데 그래도 개인들이 매수를 해주니까 시장이 어찌어찌 올라오긴 하네요. 우리 부장님들이 오늘 준비해 주신 이슈는 각자 어떤 이슈들인지 회의를 통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이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뭐 글로벌적으로 이슈가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중국 양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가 있는데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이야기는 빠질 수가 없네요. 오늘 시장 각자 어떻게 보셨나요, 부장님들? 미국 시장은 일단 회담을 한다라는 소식에 2%대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회담을 어디서 하느냐, 언제 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오락가락하면서 국내 증시가 이제 개장을 할 때에는 미 증시가 상승할 때만큼은 그 회담을 한다라는 소식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지는 않고 있었고 결국엔 러시아에서 핵과 관련된 발언들이 나오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좀 더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와중에 미 증시가 약 2%대 선물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국내 증시는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 증시가 2% 이상의 상승을 보인 것만큼 국내 증시가 그 상승분을 받아내기에는 사실 미 선물 지수의 하락분이 조금 걱정스러운 출발이었다라고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개인들의 매수 수급이 좀 좋았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2시를 기점으로 외인이 매도폭을 좀 줄여나가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12시 정오를 기점으로 외인의 매도폭이 좀 줄여나가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지수의 반등을 좀 촉발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나온 소식은 벨라루스 국경지대,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국경지대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회담이 이제 시작한다. 그리고 그 시간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2시다, 3시다, 4시다, 6시다. 그리고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이 회담이 실질적으로 끝까지 풀로 유튜브 생중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여러 SNS를 통해서 공유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그곳의 분위기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 좀 전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양측이 끝까지 합의를 해서 이 모든 내용들이 생중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시작을 하지 않은 모습을 보고서 제가 방송에 들어오기는 했는데 네. 이 부분들이 결국 미 증시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전히 증시에는 불확실성이 있다. 이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의 초점에 맞춰져 있는데 상수죠, 이제는. 네. 이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인플레이션, 연준의 긴축 속도와 폭, 강도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는 상수로 놓아지고요. 이전에 있었던 연준 위원들의 발언, 변수였죠. 그 변수는 이제 다시 좀 가라앉은 모습입니다. 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전투, 군사적 무력 충돌들이 이제 변수로서 우리 시장에 작용을 할 수도 있고 지금
근시일 내에는 오늘 지금 진행 중인 이 회담이 우리 시장과 미 증시에는 변수로 작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3.1절 연휴로 인해서 내일 휴장이지만 미 증시 오늘 밤 굉장히 중요한 변곡을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모습이고요. 네. 이렇게 전쟁 리스크 그리고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회색 코뿔소 이런 말씀들을 좀 드렸었는데요. 결국 이 리스크도 우리가 점진적으로 익숙해져가는 상황 속에 들어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략적으로 회피, 위험을 회피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 전략적 회피 이후에는 어떤 대응을 투자자로서 시장에 적응을 해 나가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의 전략은 어떻게 짜가야 하는가, 이 부분이 앞으로의 시장에 있어서는 조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나서 또 말씀드릴 부분은 섹터에 대해서 산업부장으로서 산업에 대해서 한 템포씩 조금은 빠르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12월 말 1월 초 시작할 때부터 리오프닝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리오프닝 이후에는 결국엔 22년도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아야 할 산업에 대해서 반도체면 반도체, IT면 IT, 스마트폰, OLED 카메라 모듈, 그리고 통신 장비까지도 좀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다시 정상화되어져 가는 시장 속에서 내가 어떤 섹터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건가, 또는 여기서 이 종목은 내가 덜어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2월 중에 참 어렵지만 그 어려운 와중에도 결단을 하나하나 해내가시면서 결국엔 명확한 기준에 의한 리스크 축소 2월의 포트폴리오 캐치프레이즈를 좀 말씀을 드려왔고요. 네. 이제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고조가 되기는 어떻게 상황이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심지어 러시아에서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한 용병을 파병했다라는 소식까지도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핵과 관련된 발언들이 나왔을 때에는 결국 제가 보고 있는 관점에서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살상용 무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고 그 기준을 높이 해놓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독일 영토 내에서는 사드 배치나 살상용 무기 배치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가 이 독일이라는 국가인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직전까지는 독일이 우크라이나에게 지원한 군수용품은 방탄 헬멧이라고 불리우는 헬멧 정도의 보호구였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직접적으로 침공을 하자 그 이후에 대전차용 그리고 항공용 미사일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발표를 한 것은 그간 수십 년 동안 공격용 무기, 특히 분쟁 지역의 공격용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독일 내 국민적 합의를 뒤집는 모습까지 나왔고, 여기에 이어서 미국과 프랑스도 공격용 무기에 대한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변동성은 여전히 열려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이 전쟁에 들어가는 비용이 하루에 200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24조 원에 육박한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통화 가치가 엄청나게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 통화 무제한 발행에 대한 소식도 있고요. 9.5%의 금리를 20%까지 올리겠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고, 여러 ATM기, 현금 인출기 앞으로 뱅크런을 하는 모습들도 나오고 있다라는 보도를 통해서 좀 접했습니다. 러시아가 이 사태를 끝까지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 하나, 우크라이나가 금방 함락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모습 하나, 네. 사실 조금은 더 길게 변동성을 가져갈 수도 있는데 오늘 회담 결과에 더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모습이 들고요. 네. 한 가지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이후에는 금리 인상, 긴축에 대한 파도가 또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좀 드렸었습니다. 3월 FOMC 회의에서 빅스텝 50bp 금리 인상을 할 것인가, 아니면 25bp 금리 인상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50bp에 대한 인상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약 17.2%의 채권 트레이더들의 전망, 집계가 있었습니다. 금리 인상 50bp 할 수 있는 확률이 점진적으로 낮아지면서 오늘 나온 이 집계치에서 통계에서는 4.6%까지 50bp 인상 확률이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 5% 미만으로 확률적으로 내려왔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인 모습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지정 확장 리스크의 큰 파도 하나가 서서히 지나가고 있는 와중에 두 번째 파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두 번째 파도가 조금은 약해졌다라는 소식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포인트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 후반에 다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앞서서도 반도체, IT, 스마트폰, 그리고 통신 장비까지도 여전히 지난해 연말부터 말씀드렸던 섹터에서 종목들을 하나씩 다시 짚어볼 거고요. 네. 그리고 3월에 캐치프레이즈를 하나 정했는데요. 기업의 펀더멘털과 그리고 나의 멘털이 잘 지켜지고 하나로 합체가 됐을 때 우리의 계좌 수익은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고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극강의 난이도를 보여주었던 1월과 2월의 시장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금융위기를 제외하고서 하락이 나왔던가라는 모습들인데요. 어려움이 어느 정도쯤 지나갔지만 네. 너무 급하게 지금이 바닥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변동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어느 정도 잦아들고 있습니다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곳에서 정말 실적의 개선과 증가가 4분기부터 확인되는 종목들이 있다면 그 기업의 펀더멘털을 믿고 나의 심리를 잘 무장시켜 놓는다면 남은 3월과 4월 양적 긴축이 진행되기 이전까지는 그래도 계좌의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좀 높다라고 이슈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업부가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2월에 이제 지난 한 달을 좀 돌아보면 오늘이 2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기 때문에 3월을 좀 준비하는 마음으로 2월을 돌아보면 거래일 자체도 적었지만 이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더욱더 좀 잔인하게 느껴진 한 달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부장님들과 오늘 또 시작을 할 때도 좀 숨 쉴 틈 없이 바로 시작을 하긴 했는데 일단 우리 산업부의 이야기는 3월의 캐치프레이즈가 벌써 나왔다. 펀더멘탈과 나의 멘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이제는 참 시장이라는 게 그래요. 최악은 벗어났다는 생각이 들면 또 반등이 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그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될 종목들 이따가 짚어드리겠다 말씀을 좀 드렸고요. 우리 테마부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마부는 지금 막 상담을 끝내고 올라오셔가지고 네, 힘드시죠, 부장님? 목이 따갑네. 그래서 좀 산업부에서 먼저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네. 테마부 이야기도 좀 들어보죠.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떤 테마적 흐름이 좀 있었을까요? 네, 뭐 사실 지금 전쟁 이슈 터지고 나서부터는 계속 똑같은 이슈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네. 부분이고, 제가 지난번에도 방송에서 이제 금요일날 출연해서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 우리가 이제 큰 테마가 터졌을 때는 네.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엄청나게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이슈가 터졌을 때는 하나의 그 테마로 인해서 가지치기가 나오면서 이제 파생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시장이 한 달 전부터 이제 전쟁 이슈가 계속 불거지면서 우리 지난번 방송 시간 때도 다뤘던 것 같은데 네. 식량난 관련해서 막 움직였었고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유가 급등해서 가스 관련주들 원자재도 그랬고. 다 움직였었고 네. 원자재 관련주들 다 움직였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파생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에너지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러시아에서 이 천연가스를 수입을 하는데 전체 이 수입의 한 40%를 갖다 유럽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끊어버릴 때 추위에 벌벌 떨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발전소가 돌아갈 수 없고 공장이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위기를 이제 겪으면서 미국에서 우리가 가스를 공급해 줄게라는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에서 유럽까지 파이프라인을 깔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불가능하군요. 결국은 선박이 필요한 건데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조선주. LNG선이라든지 네. LPG선이라든지 특수 선박들을 제조하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 수혜를 입을 거다라는 부분에서 이 조선업종들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와줬었고 요 기조는 제가 봤을 때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오늘 저녁에 협의를 통해서
악수를 하고 정말 화해 무드로 다 좋아졌어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유럽에서는 우리가 이제 요소수 대란을 겪었다시피 그랬죠. 먼저 겪었죠. 어떤 수입처가 한 군데로 집결되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이런 수입처의 다변화 이런 부분들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이 LNG 선박이랑 뭐 이런 발주들은 뭐 계속적으로 커져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유가가 $100를 돌파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장중에 또 네. 이것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신재생 에너지들도 폭발적인 상승 흐름들이 한번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움직이고 다 움직였죠. 풍력, 태양광, 그다음에 이제 조선 관련주도 맞아요. 움직이는 날 다 움직였거든요. 이게 결국은 하나의 이제 이슈에 의해서 이렇게 파생된 부분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뭐 신재생 에너지, 탄소 제로를 하겠다라고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선언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에 따라서 이렇게 좀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스의 수입 다변화 그리고 에너지 생산의 다변화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유가까지 이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부분들 맞습니다. 예전에 민 의원님이 한번 다뤄주셨었죠. 맞아요. 그때 뭐 중국에서도 원전 150기인가 뭐 설비를 늘린다 하고 그다음에 유럽, 영국 그죠? 다 지금 원전을 갖다가 맞아요. 확대를 해간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했었기 때문에 그런 기조와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뭐 시장을 지금 좀 지배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되는데 요게 이제 또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린 뉴딜 해서 맞아요. 신재생 에너지를 좀 많이 키우겠다라는 취지에서 탈원전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원전 관련된 사업이 좀 안 좋아지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이제 맞아요.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주가도 시기도 정말 네. 정말 많이 빠졌었죠. 예. 거의 이제 지금 알짜배기 회사들을 막 팔아서 살아남는 그런 생존 전략을 취할 정도로 안 좋아졌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저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을 주력 발전 산업으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네.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강했죠. 오늘 관련주들이 네. 어제 시간 외부터 이제 급등을 하면서 폭발적인 시세가 나왔는데 요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원전의 이제 안전성 문제 이런 것들은 당연히 더 강화해야 되는 부분이고 한전의 실적이 좀 제가 봤을 땐 트리거로 작용을 한 게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전 합니다. 실적. 네. 한국전력 분기 실적이 마이너스 5조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1년으로 따지면 영업 적자가 20조가 이제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전망치가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에 대한 부분들 나중에 정부에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좀 무리하게 탈원전을 진행을 한 거 아니냐. 안 그래도 지금 대선 국면에서 야권에서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공략을 했고 이 원전 관련주들이 한동안 큰 폭의 상승을 보였던 게 정부 정책주가 아니라 이제 대선 주자들의 정책주로 이렇게 자리매김하면서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좀 공격받을 수 있는 부분을 또 차단하자라는 그런 취지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유가가 이제 너무 급등을 하고 150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실적이 훨씬 20조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 평가가 그래서 안 좋은 이유가 그것 때문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원전을 네. 가동을 해야 되고 네. 원전을 계속 우리가 발전시켜서 값싸고 좀 더 친환경적인 에너지 한다라고 하면 결국 지금 현재 대안은 원전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전 관련된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정부도 탈원전이라는 이슈로 그동안에 원전 점차적으로 줄여가고 이 다른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이렇게 간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요번에 요런 이야기를 좀 이게 좀 뭐 선회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시장이 받아들이기에는 아무래도 좀 선회를 한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구조대가 출동을 해서 네. 그동안에 물려 계셨던 분들에게는 그러니까요. 희망을 줄 수 희소식이네요. 있는 네. 그런 기대감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 오늘 뭐 시장에서 전쟁 이슈로 인한
뭐 에너지 가격의 상승, 거기다가 이제 정부에서 이 원전 관련 쪽으로 힘을 실어주면서 좀 상승세가 강하게 나왔다. 그래서 오늘의 이슈는 원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장 초반부터 이 원전 관련주 찾기에 시장이 또 급급한 모습이었는데 사실 잘 면밀하게 시장을 들여다보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부터 시작된 다음 주도주 찾기를 빠르게 좀 시장이 솎아내다 보니까 오늘은 원전이 또 픽된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관련주들의 흐름은 장중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 상한가부에서도 이렇게 오늘 팔딱팔딱 뛰는 네. 종목들 보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일단 뭐 지난주 수요일부터 제가 오늘까지 수, 목, 금, 월요일 4거래일 동안 상한가를 9종목 잡아냈습니다. 야. 자, 상한가 부장으로서의 역할을 오늘도 상한가 2종목을 잡으면서 진행해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1월 달 우리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저격해 드렸던 우리 서울경제 내일의 분 방송에서 이 종목이 대시세 초입입니다. 원자력 관련주로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보상파워텍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우리에게 상한가를 안겨준 우리 코로나19 제약바이오 종목들 신규 확진자 폭증하는 과정에서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 종목군들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이야기 드렸던 식품제약 우선주가 금요일에도 상한가, 오늘도 상한가. 이 거래일 연속적으로 전문 용어로 2연상이라고 합니다. 네. 2연상을 오늘 기록하면서 오늘 월요일 지수가 여러 가지 급등락이 있었습니다만 네. 그런 거 다 제쳐두고 우리 두 종목 상한가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부장으로서의 역할 지수가 변동폭이 크지만 그 변동폭이 큰 와중에 수급이 몰려가는 종목군들 위주로 대시세 초입에서 잘 공략을 했을 뿐인데 계속 상한가를 잡아내면서 자 오늘도 올해 25번째, 26번째 이제 상한가를 잡아낸 상한가 부장 민경철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네, 인사였군요. 네, 지금까지가 인사였군요. 네, 예. 일단은 우리 원전, 우리 한국전력에 대한 부분들도 좀 간단하게만 코멘트 드리고 네, 네. 우리 부장님이 했던 코멘트들에 대해서 저의 그냥 개인적인 견해 상한가 부서 한마디만 좀 의견. 덧붙이고 네, 네. 제 이슈로. 이슈는 좀 네. 작아서 오늘 이슈는 좀 작아서 이런 이슈만 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먼저 한국전력이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 전기세를 인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대한민국 전역에 전기를 공급해야 되는데 이거를 해상풍력 그리고 태양광 이런 것들 친환경으로 공급하자라는 이슈가 5년 전부터 있었는데 실제로 대한민국 전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단가적인 부분들도 있고 이 신재생 에너지가 100%로 공급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비중이 굉장히 극히 낮은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유가는 올라가고 이 전기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단가, 우리나라 전력 생산의 대다수는 이제 석유 발전이 많이 이제 발전이 되어 있고 그렇죠. 석탄은 우리나라는 너무 환경 오염 크니까 이제 줄어들고 중국에서 이제 석탄 비중이 크고 우리나라는 원유와 관련된 이제 석탄 정정했습니다. 석유 발전이 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원자력으로 이제 대체해 나가던 중에 이제 원자력 지금은 또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할 거였으면은 5년 전에 해서 그 성과를 보였어야 됐는데 임기 끝날 때쯤에 그동안의 탈원전 기조를 펼치다가 이제 고유가 국면으로 접어들고 이제 한국전력에 대한 이슈도 부각되니까 다시 이제 원전하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다고 해도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몇 개월 만에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시간이 오래 걸리죠. 네. 지금 지어져도 최소 3년. 지금 다시 무너뜨린 거 다시 정비해서 다시 지어도 3, 4년 정도, 길게는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기 말에 들어가서 원자력 짓겠다, 원자력 집중하겠다 해도 지금의 그런 에너지 생산에 대한 단가를 확 낮출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 지금 대선 앞두고 전기세 인상한다 하면 민심 안 좋아지기 때문에 물가 안정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이제 전기세라든가 이런 물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규제해 놓은 부분들이 있어서 한국전력이 만약에 사기업이라면 저는 지금 이제 방송 보고 계신 모든 이제 시청자분들과 투자자들이 올인을 해도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점유율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역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앞으로 전기차 산업으로 도래하든 산업이 성장하든 전기의 소비는 앞으로 계속 늘어나게 되는데 이걸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전력은 이제 단가만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면 주가는 얼마가 문제겠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의 한국전력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는 전기세 인상을 마음대로 진행할 수 없는 부분. 생산 단가는 올라가는데 적자는 늘어나는데 전기세는 고정되어 있어서 이게 적자를 해소하고 싶어도 해소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리고 네. 그 이유는
공기업이기 때문이다. 어. 라는 좀 이유를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네. 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자,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자, 저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그동안 무패 신화를 이루었던 러시아의 무패 신화를 이루었던 자, 푸틴이 저는 이제 정권 교체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 이제 핵 위협만 하지 않았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네. 이 핵 위협을 함으로써 금융 규제와 더불어서 그렇죠. 에너지 규제까지 지금 각국이 진행하기 위해서 네. 러시아에서 판매되는 뭐 석유나 천연가스 이런 것들 다른 국가들에서 안 사주면 그만이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경제 제재가 생산해 들어왔죠. 주는 거를 네. 너네가 안 필요해? 우리 러시아에서 나오는 천연가스 에너지 어차피 살 거잖아 라는 배짱을 부리다가 이번에 자, 금융규제 맞으면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금융세력과 연계해서 막대하게 천문학적으로 벌었던 자금들을 이제 보드카 한 병도 못 먹고 이제 회수를 못하게 생겼습니다. 이제 보통 이렇게 뭐 여러분들 주식 투자해서 돈 벌면 뭐 맛있는 양주도 한잔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돈 많으시네요. 푸틴 대통령도 예. 푸틴 대통령도 자 이번 이게 큰 그림에서 제가 이런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IPO든 급등주든 작전주든 바닥에 잘 매집을 해놨던 물량들을 고가에 털어내고 잔량이 남아있으면 이중천정을 찍고 잔량이 남아있으면 삼중천정을 찍으면서 자 우리 신규 상장 종목들도 기존에 있었던 주주들이 비싸게 파는 것이 목적이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네. 푸틴 대통령도 원래의 목적은 금융시장에서 풋을 옵션을 포지션을 잡고 지수가 떨어지면서도 수익이 나고 천연가스 가지고 있는 거 폭발시키고 곡물 가격 폭등시켜서 돈을 천문학적으로 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돈을 회수하기 전에 지금 다 은행들에서 규제, 금융규제 때문에 다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 대통령이 이제 전쟁이 뭐 침공이 생각보다 길게 지속이 되어 가면서 이게 너무 다급한 마음에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실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끼어들면 핵 위협을 하겠다. 우리가 핵무기를 쏘겠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네. 근데 이런 발언은 저는 이제 푸틴의 실수다. 치명적인 외교적으로. 실수다라고 네, 생각을 해요. 자, 핵무기를 겨냥하지 않은 상태에서 침공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핵무기를 겨냥하면서 이 동등한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핵무기로 위협하는 와중에 이제 원래는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방탄복 입고 전 대통령도 총기를 소지하면서 맞서 싸우겠다라고 했었는데 핵 위협을 하니까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협상 무조건 하겠다. 안 하겠다 했었는데 핵 위협을 하니까 협상 무조건 하겠습니다. 라고 입장이 갑자기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뒤로 영상을 찍었던 것은 회담 진행하지만 나는 러시아를 믿지 않는다. 푸틴을 믿지 않는다. 여기 있었던 내용들을 우리 전 세계 전역에 있는 사실 그대로 전파하겠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는데 네. 이 핵 위협을 함으로써 만약에 이게 선례를 통해서 핵무기 조준하지 않고 침공했는데 핵 위협을 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이것을 인정해라. 그리고 이게 국제사회로 인정이 된다면 국제사회 정서나 국제법상 정말 말도 안 되는 선례를 남긴 거라서 만약에 핵 위협을 통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 국제사회 인정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중국도 대만을 침공하고 나서 핵무기를 조준하고 자 협상하자. 그리고 국제사회로부터 인정해라. 그러면 중국도 대만을 똑같은 시나리오대로 침공해서 장악해 나갈 수 있는 후레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핵무기 조준하지 않고 핵무기 개발하면서 남한 침공하고 그리고 나서 뭐 앞으로 개발이 될 수 있는 핵무기를 조준하면서 협상해라. 국제사회에 인정해라. 이러면은 또 이게 이 안 좋은 선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막고자 지금 국제사회에서 금융규제 플러스 하지 않을 거라고 국가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예상했었던 에너지 규제까지 지금 바이든 정부가 지금 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이 상황에서 자충수를 좀 뒀다. 네. 그래서 그런 이게 말씀이시죠? 대내외적으로 푸틴의 그 위치가 되게 좀 조마조마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까지 좀 뜻을 뒀다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어찌됐건 에너지 규제까지는 안 해야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에너지 규제까지 한다라는 거는 러시아에서 각국에 에너지를 공급하지 못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재선을 포기하고서라도 러시아 혼쭐 내주겠다.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서 네. 어찌됐건 이제 푸틴도 이제 전 세계 금융인들에게는 무섭지만 더 무서운 것은 이제 우리 바이든 대통령
재선의 뜻을 버린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에게 에너지 규제를 진행하는 것이고 그 명분을 러시아 푸틴이 핵 위협을 함으로써 만들어줬다. 그래서 러시아의 속마음은 빠르게 이러한 사태를 좀 마무리 짓고 싶어 할 겁니다. 아무리 국제유가 튀면 뭐합니까? 천연가스 튀면 뭐합니까? 그거를 다른 나라에다가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러시아 수출길이 막히는 그런 규제가 이제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장기화되진 않을 것이다. 네, 장기화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전쟁은 이제 발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강조를 해드렸는데 예. 러시아와 미국의 전쟁은 좀 발발하지 않을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과 러시아 증시가 큰 폭으로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 자, 오늘 새롭게 태동한 테마는 이제 MWC라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는 그런 이제 전자부품 세계 최대 모바일 축제가 열렸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장중에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통신 장비 5G, 뭐 양자 암호 통신 이런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라가게 됐는데 네. 이제 뭐 우리 산업부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삼성전자가 뭐 바이오, 반도체 그리고 이제 로봇의 이제 산업을 투자하겠다. 진행해 나가는 네.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5G. 어. 통신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자, 통신은 인체로 따지면 혈관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아무리 좋은 자율주행차가 나와도 5G가 안 되면 멈추겠죠. 뭐 네. 사고가 나겠죠. 그렇죠. 아무리 좋은 드론 택배 대발이 나와도 5G가 안 되면 떨어지겠죠. 뭐 잘 안 될 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 뭐 어떤 뭐 부분들이 되더라도 이제 5G나 통신 장비 이런 쪽으로는 네, 우리가 뭐 4차 산업혁명에 뭐 반도체가 하드웨어라고 한다면 인체의 신체라고 한다면 우리가 5G는 혈관이다. 네, 라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찌됐건 뭐 이런 이슈를 활용해서 오늘 통신 장비 관련주들이 자, 그동안 1월달 지수 많이 조정받고 과매도 구간에서 큰 폭으로 오늘 좀 매기가 유입되는 모습을 제가 포착을 해서 네. 오늘 후반부에 네, 우리 통신 관련주들 두 종목과 그리고 이제 설비 관련주, 플랜트 관련주 한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상한가 부서에서 이제 막 태동하기 시작한 이 MWC 관련돼서 통신 장비주 관련돼서 종목을 오늘 또 준비를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 이런 종목들도 오늘 다 방송 중에 회의 중에 받아가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저희가 노란톡은 회의 중에도 늘 열어두고 있죠. 문자 샵 0082번으로 부장님 불러주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바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부장님들이 각 부서의 색깔이 좀 뚜렷한 만큼 준비해 주신 오늘 종목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이 MWC는 장중에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고 무엇보다도 삼성이 갤럭시 생태계로 전 세계를 좀 사로잡겠다. 그렇게 출사표를 좀 던지면서 기대감을 한 몸에 모으고 있거든요. 산업부 입이 근질거릴 것 같은데 5G 이야기가 나왔어요. 뭔가 함께 얹으실 말씀 없으세요? 뭐 꾸준하게 22년도를 잘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네, 네. 싶고요. 러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얹어보자면 조금만 네. 스위프트 제재가 이제 발효가 그렇죠. 되었죠. 러시아를 네. 제한하겠다. 그런데 거기에서 에너지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에너지 부분이 빠져 있다라는 부분은 결국엔 에너지 가격을 여기서 더 높이지 않겠다는 조치가 한 가지 발효가 된 거고요. 그 이면에는 여기서 러시아 또는 원유 모두 다 스위프트에서 제재를 하겠다라고 해버리면 결국엔 그 원유 또는 그 가스를 무엇으로 결제를 하게 되느냐? 위안화로 결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축 통화의 싸움 속에서 오히려 달러의 지위보다 위안화의 지위를 높여줄 수 있는 악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스위프트 제재에서 에너지 부분을 제외시킨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미국은 달러에 대한 신뢰, 달러에 대한 지위를 결단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달러도 살리고 에너지 가격도 유지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하나의 굉장히 좋은 수를 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란 핵 협상 여러 가지 이슈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죠. 오펙 플러스에서 우리 증산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버리면 에너지 가격, 국제 유가가 더 올라가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100불을 찍고서 다시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면 조금 더 국제사회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 구간에서는 이 스위프트 제재에서 에너지 부분을 제외했다라는 것이 굉장한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기서 국제 유가도 잡고
위안화가 다시 기축통화 또는 달러에 대적할 만한 위상을 갖게 하는 것도 일부 방어를 하면서 달러의 신뢰는 지켜가는 그런 모습들이 현재 상황 속에서는 나오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너무나 잘 버텨주었기 때문에 러시아 그리고 푸틴 대통령도 조금은 난감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부분 한 가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코스피 지수를 가지고서 바닥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기보다는 코스닥 지수 중심으로 이격도, 이평선 21선 기준으로 이격도 90 미만에서는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들을 조금씩은 드려왔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을 기준점으로 잡지 않은 이유는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서 시장을 조금 바닥을 가늠하는데 왜곡이 더 깊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코스닥 지수를 중심으로 바닥을 가늠하는 것도 한 가지의 해석 툴,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 이격도 90 미만에서는 순간순간 좋은 반등이, 기술적 반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 구간에서는 최악의 선택지를 피하자라는 말씀들을 좀 드려왔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역대급으로 조금 찍혔던 날들이 있습니다. 그 날들을 중심으로 그날 이후에는 그래도 기술적 반등이 그곳 다음에는 평균적으로 상승의 확률이 더 많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25일에도 3,400억 원 이상의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왕왕 조금 많아지고는 있다라는 말씀들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이 와중에 무엇을 사고 있느냐? 철강, 금속, 전기, 가스, 운수, 창고, 금융, 통신, 결국엔 경기 방어주,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조금 쏠려 있기도 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에서도 디지털 컨텐츠나 유통, 통신 장비, 음식료, 그리고 금융, IT 이런 쪽으로의 매수가 조금 더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거의 근 3주 동안 맞춰서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간 산업부에서는 1월 초에 말씀을 드렸던 섹터는 결국 리오프닝이었습니다. 1월에 2주를 할애해서 이제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오미크론 확산의 피크, 정점이 조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미크론 확산이 지금 국내에는 조금 늦게 확산이 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앞서서 오미크론 확산을 미리 맞은 국가들을 보니까 치명률은 낮고 확산 속도는 높기 때문에 결국 코로나의 감기화가 나올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CJ CGV나 출입 시간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이익에는 더 이상 문제가 없을 수 있는 강원랜드, 그리고 앞으로 해외 출입국이 자유로워진다라고 한다면 그 많은 물량, 쏟아지는 펜트업 수요들을 감당해낼 만한 규모가 있고 그러한 경험을 했던 모두투어나 하나투어와 관련한 리오프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더 내려갈 수 없는 업소용 주류 매출이 비중이 조금 더 큰 롯데보다는 하이트 진로의 수혜가 조금 더 클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들을 드려오면서 리오프닝에 대한 종목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1월 달 그리고 12월 연말로 돌아가 보면 22년도 꼭 짚어보아야 할 산업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무 한 그루를 보여드리면서요. 메타버스라는 큰 주제 아래에서 네. 뿌리, 근간이 되는 인프라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줄기, 거기에서 파생되는 장비와 관련된 이야기드렸고요. 거기에서 맺게 되는 열매, 디지털 컨텐츠와 관련된 자이언트 스텝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을 좀 언급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를 또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율주행도 그렇고요. 로봇 기술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앞서서 보게 될 산업들을 하나하나 다 실현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이 통신망, 통신 인프라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엔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의 자율주행도 통신이 이루어져야 자율주행에 대한 안정성을 높여갈 수도 있고 우리가 집안에서 IoT를 이제는 뛰어넘어서 인공지능과 IoT가 결합된 AIoE, Everything이라는 것들을 해서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세상이 우리 현재도 누리고 있지만 더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종목들 하나하나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SK 하이닉스, ISC 그리고 오션브리지에 대한 기대감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IT라고 한다면 LG이노텍과 삼성전기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고요. 기판에 대한 이야기 관련주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마트폰, 폴더블 폰을 중심으로 앞으로 시장의 확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산업의 성장성, 산업의 방향성, 시장의 성장성이죠. 산업의 방향이 또렷하면 시장이 커지고 그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자연스러운 순리를 투자자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하루하루 너무 고생하지 않더라도 장기 시계열 속에서 수익을 쌓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LG이노텍, BH, KH바텍, 세경하이테크, 스마트폰과 관련된 수혜주들도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통신장비, 오늘 일본에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받음으로써 HFR이 조금 큰 반등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노와이어리스, 서진시스템, RFHRC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결국 각각 기업들이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가 그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해보신다면 산업의 방향성이 뚜렷하고 시장의 성장성이 갖춰져 있는 경쟁력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펀더멘털, 실적을 중심으로 기업의 펀더멘털이 확인되었다. 신뢰를 받을 만하다. 그러면 이렇게 1월, 2월 너무나 어려운 시장 속에서 나의 멘탈, 나의 정신적 무장만 되어 있다면 3월부터 시작되는 시장 속에서 기대감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산업부가 꾸준히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죠. 하나의 이제 나무 한 그루를 비교를 해주시면서 여러 가지 요소들, 이게 다 얼기설기 얽혀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연관성과 그리고 정말 숫자가 찍히는 기업들에 대한 공부가 이젠 정말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종목들로 오늘은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허 부장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저희가 열어두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이용해 주시고요. 다음은 테마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테마부는 아까 원전 이야기를 좀 강력하게 해주셨는데 네. 종목은 어떤 쪽을 볼까요? 아무래도 원전 관련주들 사실 이게 지속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저도 잘 가늠이 안 돼요. 아, 지속성까지는 아직 불투명한가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에 이 대선 정책주로서 시세가 한 차례 크게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이제 추세 전환을 하고 새로운 레벨로 올라서는 그런 흐름들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의 테마로서 이렇게 오늘 만들어졌다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 테마가 이제 만들어졌다 했을 때는 상한가 종목이 관련 섹터 내에서 하나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국 대장주가 하나가 탄생을 해야지 관련 섹터에 있는 종목들을 다 끌고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성파워텍이 오늘 이제 아침부터 시작이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시세 가장 좋았기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이 종목을 관찰을 했었고요. 거의 이제 주가가 한 25%에서 30%, 27% 한동안 이제 상한가 갔다가 장중에 한번 풀렸었는데 이 고가권에서의 터진 거래 대금이 상한가 들어가기 직전에 1,000억이 조금 안 됐었어요. 오늘 거래 대금이. 그런데 네. 27%에서 30% 구간, 이 구간에서의 거래 대금 터진 게 오늘 거의 3,000억 가량 터진 거래 대금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 말인즉슨 앞에 일봉상에서의 이제 우리가 흐름을 보게 되면 전고점 자리에 물렸던 분들 계셨을 거고 2021년도 한 5월 달부터 한 7월 달 요 고점권 때 손절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정리를 못 하셨던 분들이 분명히 많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추가 매수를 통해서 이게 차익 실현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그 물량을 모조리 받아냈다. 누군가가 그렇게 받아냈다라고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 거래 대금이 좀 크게 터졌지만 네.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시세가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대장주가 지속적으로 관련 섹터를 끌고 간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후발주들이 상승하는 흐름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일단 보성파워텍이나 한신기계, 일진파워 이렇게 이제 한 3종목, 서진 기전까지 한 4종목 정도 볼 수 있는데 네. 차트상으로 딱 봤었을 때 지금 신고가 조금만 더 상승하면 신고가로 넘어갈 수 있는 종목들이
일진파워는 한신기계거든요. 보성파워텍도 그렇고. 그래서 네. 1, 2, 3등주 정도로만 일단 보시고 테마는 대장급으로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 싶고, 내일 일단 뭐 시가부터 갭을 얼마나 띄울지는 아침에 봐야 되겠지만 장중에 한 차례 이제 급등 출발한 이후에 눌림 부근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한번 접근을 해보고 만약 한 5,050원 정도를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추세적인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원전 관련주 해서 오늘 보성파워텍 테마부에서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보성파워텍 이외에도 원전 관련주로 오늘 좀 빠르게 올라왔던 종목들 다 짚어드렸습니다. 노란톡 열어두고 있으니까 종목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저희 테마부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상한가 부서 종목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 제가 종목을 준비했는데 일단 빠르게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25번째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보성파워텍인데요. 우리 테마 부장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오늘 굉장히 강하게 매기가 유입이 됐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6,000원 전고점 영역대까지 추가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월 10일 내일의 붐에서 대시대 초입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이에요. 우리 유튜브 통해서 자, 보성파워텍 서울경제 내일의 붐이라고 검색하시면 제가 1월 10일에 목소리 높여서 보성파워텍 이거 대시대 초입이다. 자, 바닥에서 거래대금 없다가 이제 터지면서 이제 막 매기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렸고, 그리고 나서 수익 났었고, 그러고 나서 오늘 아침에 바로 직전 고가 돌파하면서 강하게 더 많은 거래대금 수반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아마 좀 좋은 흐름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이 종목은 원자력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과거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관련된 정치 테마주이기도 했습니다. 자, 과거 고가 이제 15,000원이었고요. 그 고가에서 3,000원까지, 1,000원까지 박살났었던 우리 15분의 1토막이 났었던 그 보성파워텍이 최근 6,000원까지 폭등하고 반토막이 났다가 이제 상한가 기염을 보인 상황이기 때문에 주요 우리 관전 포인트는 6,000원 도달하는지 여부를 최우선적으로 체킹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가 26번째 상한가를 잡아낸 종목이 신풍제약 우선주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1월 18일에 코로나 관련주 바닥 찍었을 때 과매도 구간에서 공략해야 됩니다 이야기를 드리면서 신풍제약 우선주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 5주 정도, 6주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이미 수익권 도달했는데 직전에 고가 전일자 상한가 기록하면서 뚫어냈고요. 그리고 오늘자 플러스 29.92% 추가 시세 기록하면서 금요일에도 상한가, 그리고 오늘도 상한가, 2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어쨌든 코로나19 관련된 치료 물질, 피라맥스인가 파라맥스인가 그런 물질들을 활용해서 과거에도 28만 원까지 폭발시켰고 28만 원짜리가 3만 원까지 9분의 1토막 가격 조정 마무리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거래대금 폭증하면서 바닥에서 주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니까 보유하셨던 모든 분들 상한가 오늘 두 종목 너무 축하드린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두 종목 모두를 못 잡았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소개시켜드릴 종목 이제 대시세 초입이니까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보 MEC 종목입니다. 이거는 설비 플랜트 관련된 업체인데요. 자, 이게 고가 8,900원짜리가 주식이 지금 마이너스 35% 40% 조정을 받고 이 추세 하단에서 지금 오늘 매기가 유입된 모습 포착이 됩니다. 설비 투자 플랜트 관련된 그런 종목으로서 이 장기 입평 라인 때의 매물을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뚫어낸다라는 것의 의미가 제가 계속해서 대시세 초입이다 라고 강조해 드리고 있으니까 세보 MEC 종목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코이버 종목입니다. 제가 이제 통신장비 관련주 MWC 관련해서 관련주를 소개시켜 드린다고 했는데 코이버 종목 차트 보시면 12,000원 고가 대비 지금 7,000원까지 마이너스 약 40% 조정을 받고 바닥에서 대량의 거래가 누군가가 주가를 들어 올린 모습들이 우리가 확인이 됩니다. 과연 마이너스 40% 조정받은 종목을 과연 여기서 끝낼 것인가, 아니면 여기를 다시 한번 뚫어내면서 새로운 역사를 쓸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저는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브리핑 드리도록 하고요. 네. 마지막 종목 우리넷입니다. 이게 이제 KT와 양자 암호화 장비를 개발한 과거력이 있고, 그리고 통신 장비 이제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지금 시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요. 어쨌든 이제 17,000원짜리가 최근
자, 7,000원까지 반토막 이상 조정받았고, 자, 바닥에서 지금 한 달 주기로 매기가 유입되는 모습. 이것도 지금 바닥권에서 대시대 초입의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다라는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시청자분들 가정의 평화와 저는 개인적으로 세계의 평화, 우크라이나의 평화, 그리고 우리 3.1절 쉬고 수요일에는 우리나라 증시의 불기둥을 기원하면서 저는 마무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장중방송 못지않은 긴장감이 감도는 그런 종목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다 하시면 저희가 노란톡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요. 문자 샵 008-2번 잊지 마시고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3.1절이 지난 뒤에 3월부터는 새로운 부장님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